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후반기의 시작인 20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총 5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라운드 여름을 잘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라운드였습니다. 과연 어떤 라운드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진행된 경기 앞에서 말씀드렸듯 총 5경기였습니다. 울산과 수원FC의 경기가 울산의 클럽 월드컵 진출을 이유로 8월 2일에 벌어지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경기였던 강원과 대구의 경기, 강원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이 경기 세세하게 리뷰해볼 거고요. 포항과 제주의 경기 2대1로 포항 스틸러스가 승리했습니다. 포항의 반전에 날개를 달아준 조르지 그리고 박수웅이 복귀인데요. 이 경기는 더 보지 않겠고요. 전북과 서울의 경기, 박진감 넘치는 더비의 끝은 무승부. 이 경기 세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김천과 안양의 경기, 골 넣는 팀이 이긴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말했던 이야기인데 이번 경기도 통한 말이었습니다. 이 경기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대전의 경기, 노희동, 기죽지 말기를 이란 한 줄 평을 던졌고요. 이 경기는 세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경기는 6월 21일 토요일 19시 강릉 하이원 아리나에서 벌어진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강원FC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한 라인업을 보고 계십니다. 강원에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양 팀이 스위칭이나 아니면 포지셔닝 과정에서 다양한 전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간단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강원의 모재현, 김건희, 이상헌 선수가 각각 1개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강원이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3골이나 들어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전반전을 생각해보면 공방전이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른 건 세트피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명수 감독 부임 이후에 새로운 패턴으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대구, 그리고 전역자들의 복귀로 팀의 템포 그리고 전력이 좋아진 강원이 전반전에는 상당히 또 템포가 높게 그리고 꽤나 비등비등하게 싸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과를 가른 건 세트피스였습니다. 가브리엘 선수가 얻어냈던 프리킥을 김대원의 크로스 그리고 모재현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 전반전만 보자면 사실 전력도 되게 비슷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결과도 1점 차밖에 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후반전도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강원의 경기력은 꽤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대구는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3명의 선수를 교체한 채로 후반전에 조립했습니다. 정우재, 이진용, 정치인 선수를 투입했는데 대구가 손을 쓸 새도 없이 강원이 중원을 잠식하면서 그 이후에 앞선 라인까지 다 먹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초반만 해도 이진용의 투입을 통해서 대구가 많은 것을 바꿔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까지였고요. 강원이 정말 더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잠식을 해나가면서 최종 결과가 3대0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전역자들과 영입자들로 똘똘 뭉친 강원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후반전에 드러내면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또 경기의 간단한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팀 강원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재현, 김건희 그리고 이상헌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되게 좀 크게 한번 보겠는데요. 여름 이적 그리고 전역의 효과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경기 퀄리티가 정말 높아졌고 이전에 다소 아쉬웠던 선수들 예를 들면 김동현 선수도 아쉬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상헌 선수도 그렇고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다소 아쉽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원에서는 파트너로 서민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공격진에는 김대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재현, 중앙에는 또 김건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선수들이 다소 이상원이나 김동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다소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선수들의 퀄리티가 같이 올라가졌고요. 이거를 보자면 나눠서 보면 압도적인 중원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상대 빌드업을 아예 틀어막아 버렸고 이 대구가 최후방에서 중원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 중원을 아예 틀어막아 버리니까 상대가 계속해서 U자 빌드업밖에 할 수가 없었고 이 파트에서 점점 더 잠식해가면서 다득점까지 창출이 됐다라고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강원이 자랑하는 서민우, 김동현 중원 라인업이 상당히 큰 힘을 보여줬었고요. 다음으로 볼 파트는 다채로운 맛의 측면 공격입니다. 김대원과 모재현은 각각 이번 여름에 김천에서 전역을 했고 김대원은 전역 그 즉시 강원으로 돌아왔고 모재현은 강원이 경남으로부터 영입을 했는데요.
김대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킥도 좋고 다양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자유롭게 프리롤로도 뛸 수 있는 선수고, 모재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박도 정말 타이트하게 하고요. 피지컬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윙어인데 184라는 이 엄청난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재원이 측면에서 돌파를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측면 수비가 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중앙 공격도 살아났고요. 이상원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해냈던 건 역시 모재현이나 김건희 투입의 효과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강원은 이번 경기 많은 걸 얻어간 경기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구는 득점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 자체는 빠르게 돌았을 수도 있지만 연계 플레이의 측면에서는 잘 돌아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한두 번의 터치를 조금 더 줄여내야만 더 공격이 잘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두 번의 터치라는 이야기는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패스로 이어질 거라면, 이 뭐 단독 드리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을 덜 만지고 빠르게 줬을 때 상대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대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볼 터치하는데 전처리 과정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줄여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줄여내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져서 선수들끼리 맞아야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측면 공격의 퀄리티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아주 크게 드러난 장면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빌드업이 문제가 겪으면서 중원에서 라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반전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이진용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분명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서민우와 김동현 조합에게 먹히면서 이진용도 내려가야 했고 라마스도 내려가야 하는, 그렇게 후방에 5명이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답답함이 만들어졌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답답함을 뚫어내려면 에드가를 통한 롱패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컨볼을 측면 공격수들이 혹은 중앙에서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먹어줘야 하는 그런 라인업이, 그런 공격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대구 같은 측면에서는 더더욱 측면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풀리면서 빌드업도 결국 활로를 찾아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결국 측면 공격에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빌드업에서도 약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패스 하나도 좀 더 정성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 수 자체는 강원보다 좀 많았습니다, 대구가. 하지만 하프라인 넘어서의 패스가 꽤나 좀 부정확했고, 이것은 강원의 수비 템포나 이런 것에 적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대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MVP 저는 모재현 선수 뽑았습니다. 모재현 선수 안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재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이 정말 좋았고요. 한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모재현 선수 앞으로 강원에서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갔을 때도 강원에서 모재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대구의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역시 6월 21일 토요일 19시에 벌어졌고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전설 매치를 보겠습니다. 경기는 전북 현대와 서울의 경기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특히 이 포메이션보다는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만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경기 자체를 좀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팀이 한 골씩 기록을 했고요. 전북에서는 송민규, 서울에서는 류재문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류재문 선수의 득점이 터진 이후에 송민규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전반전은 플랜 A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랜 A라는 게 시즌의 플랜 A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번 경기를 위해서 양 팀이 준비해온 플랜 A의 대결이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은 맨마킹을 기반으로 한 선수비 그리고 후역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이 맨마킹이 상당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중원 그리고 측면의 스위칭 그리고 단순히 공격진뿐만 아니라 수비진까지 여러 방면에서 스위칭을 하면서 트랜지션을 이어나갔고 측면 공략도 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오늘 경기에 터졌던 두 골이었던 류재문 선수와 송민규 선수의 골이 하나씩 각각 나왔는데요.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솔직히 조금 더 불꽃 튀었습니다. 두 팀 모두 크게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물론 여기서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꽤나 재밌는 45분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양팀의 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나의 경기를 더비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크게 거칠지도 않았고 경기 자체도 볼만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경기를 봤다라는 생각이 경기를 두고 난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전북현대모터스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송민규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자유로운 포지셔닝 그리고 스위칭이었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북은 서울을 공략하고자 했고, 이것이 상대의 맨마킹을 공략하는 데에는 꽤나 효과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빌드업 과정에서의 답답함이 있었고 중원에서 이전만큼 강상윤과 김진규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었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체력을 빼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송민규의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서울을 공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드릴 게, 전준우가 없으면 송민규가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빗길에서는 송민규 돌파 조심하세요. 본인이 왜 10번을 달고 있는지를 보여줬고, 송민규 선수 다운 득점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보면서 예전에 송민규가 생각난다. 물론 송민규 지금도 뭐 나이가 많은 선수도 아니고 합니다만 어쨌든 괜찮다. 좀 오랜만에 송민규 선수의 이런 모습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빗길에서 그러긴 좀 그렇고 비온 운동장에서의 슈팅이 잘 먹힐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두 명의 선수도 있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에 콤파뉴 선수는 폼을 흘리고 있고, 추마시 선수는 이번 경기가 이제 이적 후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 두 선수 폼을 되찾는 데까지 그리고 팀에 적응하는 데까지 약간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전북현대모터스였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서울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전히 입술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샌다는 거 앞서 전북 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지금 얘기를 드리겠고요. 득점자는 류재문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맨마킹의 효과였습니다. 수비의 기본 골자를 맨마킹으로 뒀던 서울은 전북의 볼 전개 흐름을 일부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송민규 선수에게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선수들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았고 단단하게 또 막았던 서울인데요. 예를 들면 이 중원에 있었던 황도윤과 류재문 선수가 강사윤과 김진규 선수를 따라다녔고, 최준 같은 경우에는 송민규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이것은 포메이션을 다소 파괴하더라도 맨마킹의 철칙을 조금 더 먼저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장면은 송민규가 볼을 받으러 내려갔을 때 최준이 거기까지 따라가는 모습에서 더욱더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좌승원 기용의 효과입니다. 활동량도 활동량이지만 킥도 좋은 정승원은 반대발 윙어로서의 기용으로서 본인의 장점을 살려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 경기에서 아주 많이 나타났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좀 많이 볼만한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참 서울이 이번 경기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상대 중원의 핵심 그리고 측면 공략을 모두 맨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잡아내면서 열심히 또 경기를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후반전에 또 공격수들을 투입해서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던 서울인데, 뭐 이것이 경기 승리로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계속해서 잘 해온다면 앞으로 서울이 보여줄 리그에서의 흐름도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저는 류재문 선수를 뽑았습니다. 류재문 선수를 MVP로 뽑은 분들이 많을까 싶은데, 저는 이 류재문 선수가 맨마킹 하면서 경기 내내 풀타임 뛰면서 보여줬던 이 수비력, 그리고 서울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그 득점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류재문 선수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활약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류재문 선수를 뽑았고요. 이렇게까지 또 정리를 하면서 전북과 서울의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 경기로 넘어갑니다. 6월 20일 일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김천 상무와 FC 안의 경기, 김천 상무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라인업 간단하게 보고 계십니다.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라인업을 그대로 포메이션 들고 나갔고요. FC 안양은 후반전 이 3-5-2에서 4-4-2 정도의 라인업을 변경을 해냈습니다.
경기 간단 리뷰해 보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김천 상무 이승원 선수가 유일한 득점자였습니다. 전반전을 보면 김천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득점이었습니다. 김천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전반전 45분 내내 우위를 가져가면서 안양을 상대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득점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양은 또 꽤 긴 시간 어려움을 겪은 반면 무실점을 해낸 결과가 같이 또 기결이 되는 지점이 있죠. 안양 역시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전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에는 안양이 실점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인 점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골 넣는 팀이 이긴다는 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또 맞아 들어갔는데요. 안양이 4-4-2로 포메이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흐름이 꽤나 비슷해졌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조금 더 김천을 상대로 안양이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우위는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50대 50 정도를 갔는데 결과를 바꾼 건 결국 문전 앞 또 혼전 상황이었습니다. 문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 굉장히 또 혼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결국 이승원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김천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고요. 경기 평가를 크게 해보자면 전반은 김천의 압도였고 후반은 비슷한 도미넌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을 넣는 팀이 경기를 잡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번 경기에도 정확히 맞아 들어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홈팀 김천 상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이승원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역 러쉬에도 좋은 조직력입니다. 여러 선수가 이미 전역을 했고 할 예정이지만 조직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한 압박, 공격이 모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는데요. 전반전에는 특히 좋았고 후반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 템포를 유지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건 김천 상무의 정정용 감독이 온전히 모두 다 8기 선수들로 포메이션을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시즌 초부터 여러 선수들을 섞어서 좀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김천이 계속해서 조직력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조금씩만 바꿔나가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이어져 오는 문제는 득점입니다. 김천에게 득점은 어려웠습니다. 전반기에도 아쉬웠던 건 역시 또 마무리 능력이었는데 전반전에도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지만 득점을 해내지 못했고요. 좋은 흐름의 끝은 늘 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김천 상무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결국 득점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핵심으로 떠오른 건 이승원 선수입니다. 중원에서는 볼 순환, 수비에서 모두 기여를 하고요. 특유의 과감하고 내지르는 패스들, 이런 패스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승원 선수가 정정용 감독의 김천 상무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활약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까지 만들어지면서 방점이 찍히게 됐습니다. 김천 상무가 득점을 특히 필드골을 좀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세트피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사한 필드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승원 선수는 여러 방면에서 정정용 감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까지 김천 상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을 떠나왔던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포지셔닝의 변화입니다. 중원 싸움을 밀리면서 전반전 어려움을 겪었던 안양입니다. 특히 이 문성우와 김보경 선수를 앞선에 두고 뒤에서 리영직 선수가 버텨주는 이 중원 조합이 사실 생각보다 더 대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변화를 가져갔고 그것이 4-2-3-1로의 혹은 4-4-2로의 변화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효과적으로 상대 중원에 맞서서 대응을 해내면서 안양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포지셔닝의 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양 역시 마무리에 아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반전에 어려웠습니다만 후반전에는 안양에게도 종종 기회가 찾아왔는데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요. 예를 들면 야고 선수에게 혹은 마테우스 선수에게 찾아왔던 찬스들도 아쉬웠고 최현우 선수가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들을 몇 번 했지만 역시나 세밀함이 좀 떨어지면서 결국 마무리하는 데에는 아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병헌 감독은 빌드업의 답을 찾으러 가야 했을 겁니다. 토마스의 3선 기용은 분명 힌트를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권경원 선수와의 이적설이 굉장히 진하게 뛰고 있는 것 역시 토마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봤을 때 센터백의 뎁스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면 토마스와 김정현의 기용이 있었다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그 결과 그대로 김정현이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든 경기였다는 얘기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경원 선수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입단식을 하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권경원 선수가 안양에 합류를 해서 안양의 백포를 구성할 때 권경원, 이창용의 중앙 센터백 라인 그리고 3선에 토마스와 김정일이 주어진다면 안양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FC 안양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앞서 말씀을 드릴 때부터 깨달으셨겠지만 이승원 선수였습니다. 이승원 선수는 공수에서 맹활약해줬고요. 결국 또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팀의 결승골이자 또 굉장히 중요한 득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승원 선수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안양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뽑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리뷰하면서 뽑아봤는데요. 키퍼 박청효, 백포에는 김태현, 박승우, 김강산, 이유현, 위에는 모재현, 이승원, 류재문, 알산이, 톱에는 조르지와 구택이었습니다. 김천에서 전역한 선수들 아직 프로필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구단의 직원분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K리그1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 2위 대전, 3위 김천, 4위 포항, 5위 울산, 6위 광주, 7위 서울, 8위 강원, 9위 안양, 10위 제주SK, 11위 수원, 12위는 대구FC가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20라운드 진행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20라운드 리뷰해 봤습니다. 20라운드 리뷰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하는 만큼 미숙한 점, 또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의 간곡하게 또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